안녕하세요. 오늘은 짧은 문장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짧은 문장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단어 연습을 했었잖아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썼던 단어와 단어에 조사를 넣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꽃길 연습했었잖아요. 거기에 걷자 한번 붙이면 꽃길만 걷자가 되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반 정도 크기의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는 한 장에 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먼저 꽃길만 걷자를 써볼게요. 먼저 가운데에 정렬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아래쪽에 맞추어서 쓸 수도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먼저 꽃길만 걷자. 5글자니까 꽃길 가운데만 걷자 쓰면 어느 정도 이 공간 안에 딱 맞추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얇게 굵게 이 부분이 이 가운데 선에 여기 맞춰서 써주시고 기억이 이 모음 가까이에 쓰시고 만 약하게 중요하지 않은 조사는 조금 약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겉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여기 모음줄이 쭉 맞춰져 있고 꽃길만 걷자. 그리고 중간에 공간이 글씨 거의 없죠. 여기는 지금 한 줄만 있으니까 위쪽 아래쪽으로 마음대로 글씨를 이쪽 받침을 늘려서 쓸 수도 있어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가운데에 줄을 맞춰서 쓴 거고요. 이번에는 아래쪽에 정렬을 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 기준선이 있다고 보시고 아래쪽에 줄을 맞춰서 써볼게요. 그러면 길자가 이 여기 가운데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겠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맞춰져 있고 중간은 어느 정도 맞춰져요. 쓰시다 보면. 그리고 글자가 여기하고 위에 쓴 것과 아래쪽에 쓴 것을 보면 아래쪽 여기 중간 정렬을 맞췄을 때는 글씨가 들쑥날쑥했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위쪽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아래쪽도 들쑥날쑥 글씨에 높낮이가 있지만 이렇게 아래쪽에 정렬해서 쓴 경우에는 아래쪽에 쭉 이렇게 일자로 이 선을 넘지 않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한 장에 완성해서 써볼게요. 종이의 가운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여기 종이를 반을 이렇게 한번 또 이쪽으로 한번 접으시면 이렇게 가운데가 나올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글씨를 덩어리로 쓰는 게 캘리그라피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일자로 쭉 오게 한번 여기 끝에 이 화선지 공간의 정 가운데 글씨가 위치하도록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게 중요한 게 긴 문장을 쓸 때 조금 더 2줄, 3줄 문장을 쓸 때 가운데 줄에 맞춰서 쓰는 거를 지금 미리미리 연습을 안 해두시면 나중에 글씨를 아무리 잘 써도 공간 안에 글씨의 위치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거나 뭐 위에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균형 잡힌 그런 글씨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에
줄 살짝 있다고 보시고 화선지에도 보면 살짝 줄이 보이실 거예요. 그 줄을 기준 삼아서 쓰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한 줄 문장을 쓸 때는 가운데 정렬을 해서 쓰는 게 균형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길, 여기 아까처럼 여기서 리을은 조금 약하게 썼고요. 미음도 붓끝으로 살짝 작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걷자 조금 크게, 자자 조금 작게. 그러니까 요 단어 안에서 꽃길과 걷자, 꽃이 강조됐고 걷자에 걷자만 강조된 거예요. 자자는 조금 작게, 길자도 작게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항상 역입해서 하는 거, 붓은 화선지와 직각을 이루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글씨의 굵기가 좀 굵은 애, 중간, 여기도 굵었다가 얇아지는 애, 여기는 아주 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를 영상을 반복적으로 다시 보시면서 한번 그 글씨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꽃길만 걷자는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쓰는 글씨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글씨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이라는 걸 썼었어요. 거기에 인생 그 두 단어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먼저 이것도 가운데에 정렬해서 한번 써볼게요. 아름다운 인생. 그러면 몇 글자죠? 6글자죠. 그럼 이쯤에 3글자 정도 들어가면 맞겠죠.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손으로 살짝 위치를 정해 보시고 쓰시면 훨씬 맞추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받침 쓰실 때는 붓끝을 완전 붓끝으로 살짝 닿게만 쓰시면 얇은 액이 나올 거예요. 아름다운, 얘도 글씨가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모음줄을 맞춰서 썼고, 아름다운 인생.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얇은 액들 섞어서 좀 쓰시고 굵은 액, 얇은 액 좀 강조하는 거를 여기서부터는 좀 더 주목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아래쪽에다가 한번 정렬해서 써볼게요. 여기 줄 맞춘다고 해서 이것까지 딱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거의 이 선에 맞춘다는 느낌으로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자자의 위치가 아까는 이 모음에 디귿의 가운데가 걸렸으면 이번에는 어때요? 디귿의 위치가 디귿의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름의 그 모음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거는 조금 더 글씨를 붙여 쓰기 위해서 여기에 올 위치를 살짝 바꿔서 써봤어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딱 글씨가 맞춰져 있고 위쪽으로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와 리듬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아래쪽에 맞춘다는 것, 그게 조금 다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얇은 애, 굵은 애 잘 살펴보시고 한 장에다가 써볼게요. 여기도 가운데에 글씨가 오도록, 이 가운데 오도록 한번 한 장에다 정리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처럼 이응을 썼죠? 가운데 정렬해서 이렇게 글씨가 가운데 공간 안에 가운데에 들어오도록 한 장에 마지막에 꼭 연습을 해보시고 영상이랑 좀 비교하면서 높낮이가 조금 어떻게 다른가, 굵기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얇은 액, 굵은 액, 중간 액 이렇게 색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한 장에 한 문장씩 쭉쭉 써서 나갈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무엇을 써보려고 하냐면요. 나답게 살자라는 글귀를 써볼게요. 나답게 살자 5글자죠. 그러면 나답게 살자 이 정도 나자를 이쯤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여기서 나자를 조금 강조해야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나자를 조금 크게 써줬어요. 디귿을 나자 바로 옆에 얇게 써주시고 살자 다시 한번 힘 빡 줘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자에 제일 힘을 많이 줬어요. 나답게 살자. 나답게라는 단어와 살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나자, 나답게, 살자. 그리고 글씨 보시면 이렇게 딱 붙어 있죠. 여기 끝나는데 디귿이 가서 걸쳐 있고 따닥따닥 별로 띄어진 데 없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나답게 살자 아래쪽도 리듬 있게 맞춰서 썼죠. 그리고 아래쪽 공간 옆에 공간이 거의 좀 균형 잡히게 정 가운데에 쓴 거예요. 여기서는 이 나자에 이 모음이 제일 굵고요. 요 살자가 이거보다는 조금 얇은 핵으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받침 부분은 살짝 얇게 좀 써주시고요. 리을도 한번 연습을 해 보실게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연스럽게 붓을 돌려서 획을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너무 천천히 쓰시면 오히려 손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속도를 조금 가지시고 쓰시면 돼요. 여기서 붓을 돌려서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돌려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따뜻한 봄날 한번 써볼게요. 중앙 잘 잡으시고요. 제가 편의상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시기 쉽게 선을 긋지만 그냥 선 긋지 마시고 이 안에 화선지 안에 있는 줄을 기준으로 한번 삼으셔서 이 위치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봄날 한번 써볼게요. 지난 시간에 따뜻한 한번 썼었죠. 그 따뜻할 때 쌍디귿 표현하는 법. 따뜻한 봄날 한번 써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봄날을 좀 강조할 거기 때문에 세 글자를 왼편 이쪽으로 몰아서 쓰고 봄날을 2글자를 우측에 쓸 거예요. 제가 쌍디귿 여기 위치에 같이 딱 맞춰서 써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자 조금 약하게 써주시고요.
자, 보시면 쌍디귿 쓸 때 디귿이 이렇게 아래쪽에 와서 딱 만났을 때가 예뻐요. 위쪽으로 두 번째 디귿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쓰시되 아래쪽에서 서로 만나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예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쭉 관통하게 맞췄죠. 모음이 쭉 맞아 있고 글씨는 따뜻한 봄날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썼죠. 이거는 이게 뭐 이렇게 읽으시는 분이 계신데 시옷을 조금 모양 낸다고 이렇게 써봤어요. 뜻 쓰시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해주세요. 다음 건강이 최고. 제가 여러 문장을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데 쓰실 때는 한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셔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한 글자 한 글자 쓰시지 마시고 좀 반복해서 안 되는 글자 단어 따로 빼서 연습을 하시고요. 또 이렇게 한 장에 꼭 만들어 보셔야 돼요. 건강이 최고 한번 써볼게요. 건강이 최고. 왜냐면 세 글자, 두 글자긴 한데 이자 같은 거는 조사로 좀 작게 쓸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왼쪽에 붙여서 쓸게요. 건강이 최고. 얘는 건강 최고 다 조금 크게 강조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약하게 됐어요. 이 자, 보시면 건강이 최고. 얘는 아래쪽에 요 부분만 조금 아래쪽으로 빼줬고요. 이런 식으로 리듬이 돼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최자 쓰실 때 조금 이 머리 부분은 조금 작게 들어가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 이 부분이 약간 사선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쓰시면 되고요. 건자는 자, 이 어자잖아요. 어자 부분은 살짝 길게 끌고 올라가면 붓이 거꾸로 돼 있죠. 그 상태에 세워서 내려오시고 여기서 끌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온 선이 살짝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이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되는데 빨리 쓰시다 보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이 여기가 많이 벌어지지 않고 거의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잘못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쓰시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거든요. 여기 이렇게 많이 띄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거의 여기 이 기역을 스치듯이 가서 우측으로 선을 그시면 좀 예쁜 건자가 될 거예요. 행복한 오늘 써볼게요. 행복도 많이 써봤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오늘 이렇게 쓰시면 돼요. 행복이란 단어도 참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납작하게 써주시고 복자를 조금 길게 쓴다고 했죠. 복자 마음껏 아래쪽으로 내려 쓰셔도 돼요. 엄청 붙였었죠. 행복한 오늘 행복한 오늘 이렇게 맞췄었죠. 여기서도 기억을 상당히 강조해 줬어요. 행복과 오늘 그 가운데 한자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쓰실 때 마음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복자의 기억은 획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약간 이 방향으로 갔어요. 살짝 위쪽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꺾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리을도 어떻게 쓰시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삼자를 쓰듯이 가시면 돼요. 좀 속도를 주셔서 불끝으로 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른 속도로 가주시면 예쁘게 써질 거예요. 우리 무슨 축의금 봉투나 이런 거 쓸 일 많으시잖아요. 그거 쓰실 때 뭐 결혼을 축하합니다. 아니면 생일 축하해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써볼게요. 가운데 중간에 선 잡으시고요. 이 부분 조금 이렇게 안 나왔을 땐 살짝 아래로 내려 그셔도 돼요. 생일하고 축하해.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생일, 그 다음에 축하해. 생일에 생일, 주연, 조연, 축하해, 주연, 조연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점점 갔다가 위아래로 리듬을 줬죠. 글씨가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운데에 쫙 줄이 맞춰져 있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얇은 액과 중간 액들, 제일 굵은 액들 한번 구별하셔서 연습 많이 하시고요. 결혼을 축하합니다도 한번 써볼게요. 결혼을 축하합니다 하면 글자 수가 조금 많아요. 그죠? 7글자예요. 그러면 결혼에 조금 강조를 해서 혼자를 조금 작게 써주시고요. 을자 축하합니다는 축자만 조금 크게 쓸 거예요. 이렇게 축하합니다는 조금 더 작게 씁니다. 이렇게 얇게. 결혼을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하고 아래쪽에 리듬을 주시고 가운데에 쭉 맞춰서 정렬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을 같은 거 쓰실 때 을은 여기서 가로로 가는 획을 너무 이렇게 길게 쓰지 마시고요. 짧게, 그 다음에 리을을 강조하시면 돼요. 르은 리을 얇게 이 부분 아래쪽에 리을을 조금 더 강조하게 해서 쓰시고 이거를 길지 않게 쓰시는 게 예뻐요. 이 부분을 짧게 그리고 아주 얇게,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조금 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단어들이 좀 돋보이기 때문에 조사 같은 거는 힘을 좀 빼고 약하게 써주시고 중요한 단어만 강조해서 쓰시는 연습.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장에서 제일 강조돼야 될 게 어떤 문구인지를 먼저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결혼을 하다가 합니다를 크게 쓸 이유는 없잖아요. 중요한 단어를 먼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그걸 캐치해서 가장 강조해야 될 거를 먼저 찾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덩어리를 만들어 쓴다는 것, 그리고 글자를 정렬해서 쓰시는 거, 위아래 리듬을 준다는 거, 그 변화를 주시는 게 글씨 쓰는데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이렇게 짧은 문장 따로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엔 문장 구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배워볼게요.